주식쟁이 형님들, 오늘은 트리플 Q vs 1Q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3월 말까지는 국채금리 이슈로 지겨운 조정장이 지속되었죠. 4월이 되면서 드디어 상승장이 열리나 싶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자본소득세 인상 이슈로 또 한 번 발목을 잡는 모양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전고점을 갱신 연일 상승 중이죠. 여러분의 계좌는 어떠세요? 아직도 빨간색보다는 퍼렇게 물들어 있진 않나요? 그런 분들은 포트폴리오의 개별 주식 비중이 ETF 비중보다 높진 않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중소형 개별주들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대충 답이 나올 겁니다. 형님들,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하죠. 주식의 끝은 ETF입니다. 미국 주식의 끝이 바로 지수 ETF라는 것인데, 오만 종목 왔다리 갔다리 밤잠 설쳐가며 고생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의 ETF 비중을 계속 늘려보세요. 그럼 편안해집니다. 결국 지수 ETF가 가장 편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주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스닥 ETF 하면 대표적으로 트리플 Q를 많이 생각하시죠. 저도 트리플 Q는 정말 최고의 지수 ETF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100 기업들을 홀딩하고 있고, 또 우리가 나스닥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우리는 나스닥 올타임 하이 영원한 우상향을 믿고 있기 때문에 트리플 Q는 최고의 ETF인 것이죠. 규모 면에서도 압도적이고요. 게다가 2배 레버리지인 QLD, 3배 레버리지인 T-Q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맞게 적절히 매수하면 10년 뒤 누구보다 빠른 조기 은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효자 종목입니다. 다만 단점도 존재하죠. 나스닥 상위 100개 기업을 추종하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섹터를 제외한 마켓캡 상위 100 종목이기 때문에 섹터 구성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이 단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QQQ가 아무리 좋더라도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보완해줄 ETF를 적절히 섞어야 합니다. 피델리티사의 1Q는 2021년 2월 28일 기준 나스닥 1016개의 종목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탑10은 트리플 Q와 거의 동일하게 구성이 되었지만 보유 종목 수가 10배죠. 섹터도 매우 다양합니다. 테크주의 41%,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이게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여기에 오토모티브, 하우스홀드 듀러블 굿즈, 레저 이퀴먼트 등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17%,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16.8%, 헬스케어 10.5%, 파이낸셜 4.11%, 부동산 1%, 에너지, 머테리얼스 등 섹터가 트리플 Q보다 훨씬 다양해서 1Q만 매수해도 나스닥의 거의 전 섹터를 매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트리플 Q는 340달러 선의 가격대라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1Q는 54달러 선이므로 매수하기가 아주 좋죠. 수수료도 0.21% 정도로 트리플 Q와 비슷하고, 단점은 거래량이 트리플 Q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적으면 매수 매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 우리는 시드가 수억 대 이상이거나 이 종목으로 뭐 단타를 할 것도 아니게 이 점은 크게 단점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순자산 가치가 감소하여 ETF가 상장 폐지되더라도 종목이 폐지되는 것이지 ETF가 추종하는 기초 자산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은 트리플 Q와 1Q 모두 분기 배당이므로 1년에 4회 지급을 합니다. 트리플 Q의 SAC 일드는 0.54%, 1Q의 TTM은 0.64%로 배당은 1Q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 TTM 수익률은 지난 1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30일 SAC 수익률은 지난 30일 기준 수익률을 뜻합니다. 배당률을 정확히 비교하기가 힘든 것이 각 ETF 운용사마다 공시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려서 정확한 계산을 하긴 굉장히 힘듭니다. 다만 SAC 일드나 TTM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당률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얼추 비슷하구나 하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캐피탈 게인이라고 있는데 배당금과 캐피탈 게인을 둘 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캐피탈 게인은 주식의 매각을 통한 시세 차익이고, 디스트리뷰션은 배당금이 될 수도 있고 캐피탈 게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배당금은 쉽게 말해서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번 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이 배당금은 세금의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퀄리파이드 디비던드와 언퀄리파이드 디비던드가 있습니다. 먼저 세금으로 유리한 건 퀄리파이드 디비던드입니다. 퀄리파이드 디비던드는 1년 이상 소유 후 매도할 때 적용되는 롱텀 캐피탈 게인 텍스와 같은 세금률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배당 세금은 개인의 인컴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치는 20%이고 흔히 배당세는 15.4% 정도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비해 unqualified dividend는 short-term capital gain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short-term capital gain tax는 ordinary income과 같은 세금률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아크는 배당금이 아닌 캐피탈 게인을 줍니다. 그리고 이 캐피탈 게인은 1년 미만에 매매하는 비율이 높아서 숏텀 캐피탈 게인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배당세에 대한 상세 내용은 더보기에 공부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미국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 직접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확한 배당세도 나중에 택서블 인컴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는 필수로 공부해야 합니다. 배당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의 배당을 하는지를 알아야 내 소중한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으니까요. 자, 대략적으로 트리플 Q와 원 Q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제 관점에서는 트리플 Q와 원 Q를 동시에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트리플 Q를 선택하여 다른 ETF와 적절히 혼합하여 트리플 Q, VOO, VIG, SCHD 이렇게 구성하거나 1Q, QLD, IVV, VYM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혹은 지난 종목 소개 영상에서 제가 BST CEF를 추천했었는데 1Q와 BST를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ETF 포트폴리오도 한번 공유해 주세요. 좋은 ETF 포폴은 영상으로 만들어 널리 공유해 드릴게요. 영상이 매번 길어져서 인트로고 뭐고 다 빼고 5분 이내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오늘도 7분이 넘어가 버렸네요. 영상 제목의 문제인지 조회수도 안 나와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위클리 리뷰 한 편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보통 2-3일이 넘게 걸려요. 편집까지. 노력에 비해 결과가 아직 저조하지만 언젠가는 구독자 1000명 도달할 수 있겠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안녕.